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 고령화, 또 양극화, 일자리 문제 등등이 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입법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오늘 다뤄보게 될 사회적 경제 기본 법안입니다. 재정법이고요. 오늘은 이 대표 발의를 하신 정의당 박원석 의원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2014년도가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올 한 해 의원님께서 보람 있게 추진했던 입법 활동 궁금하고요. 지난 1년간의 소회를 여쭙는다면 뭐라 하시겠습니까? 무엇보다 지금 우리 경제도 굉장히 어렵고 이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난 5년 동안 기업들의 이익은 많이 늘어서 네.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한 300조가 늘었다. 네. 이런 통계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서민들의 가계소득은 그만큼 늘지가 않았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거의 절반 가까이 돼서 600만 명이 이르르고 네. 있고요. 월소득이 200만 원에도 못 미치는 그런 가구가 절반 가까이나 되는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물론 침체 가운데서도 성장을 전혀 안 하는 건 아닌데 그 성장의 과실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그리고 올해 크게 이렇게 두드러진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균형을 잡기 위해서 제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발전을 할 수 있는 대중소기업 그 상생법 개정안을 제출을 했고요. 네.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초과이익 공유제라 그래서 원청기업이 하청기업과 맺은 목표이익을 네네. 초과하는 이익을 이제 공유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해줌으로써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네네.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 발전을 좀 유도하자 이런 취지의 법안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에 경제부총리께서 이제 가계소득 증대세제 이런 네. 그 패키지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네. 그 정책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실효성이 의문되는 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우리 사회에 이제 고용의 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네. 그에 따르는 이제 세제 혜택을 이미 해주고는 있습니다만 그 혜택의 폭을 더 크게 함으로써 네. 이 일자리의 어떤 질적인 개선 그리고 그를 통한 가계소득의 증대 이런 것들을 도모하자 이런 취지의 지금 세법 개정안도 발의해 놓은 상태에 있고 네. 이제 뭐 올해 정기국회 입법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만 이런 법안들이 통과돼서 어려운 우리 그 가계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중에 초과이익 공유제는 저희 입법 데이트를 통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주신 바가 있어서 네네. 이해가 쉬웠습니다만 일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자, 오늘 소개할 내용은 사회적 경제 기본 법안인데요. 방대한 내용이고 또 굉장히 밑그림이라고 할 만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입법 취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우선은 그 2012년도에 협동조합 기본법이라는 것이 제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존재하던 다양한 형태의 그 공동체 경제 조직들 또 협업 경제 조직들이 제도화되는 협동조합이라는 형태로 제도화되는 계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 네. 사회적 경제 기본법도 이미 우리 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그런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그 사회적 경제의 원리에 따라서 이제 제도화하자라는 취지의 법안이고요. 네. 지금은 그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굉장히 유형이 다양합니다. 거기는 사회적 기업도 있고 또 마을 기업도 있고 자활도 있고. 근데 이런 걸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 제도가 혹은 그 지원 제도의 법률적 근거들이 각기 따로 있음으로 인해서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좀 효율성도 좀 떨어지고 혼선도 야기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통합적인 그 지원 기본법을 만들자는 취지고 예. 무엇보다도 이제 협동과 자율과 연대라는 그런 사회적 경제의 원리에 충실한 그런 기본 지원 제도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이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네. 말씀을 드리면서 고개는 끄덕여졌지만 계속 걸리는 것이 사회적 경제라는 단어였습니다. 두 단어는 잘 아는 단어인데 사회적 경제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구체적인 개념을 짚고 넘어가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 경제에서는 가장 큰 목표는 이윤의 추구입니다. 네. 그리고 그 이윤 추구를 위해서 필연적으로 이제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사회적 경제라는 것은 일종의 호혜와 협력의 그런 정신과 가치에 기반해서 공동체의 이익 그리고 공익적 가치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그런 경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사회에 보면 뭐 이미 그 시장 경제 영역에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네. 그렇게 시장에서 거래될 수 없는 내지는 시장에서 이윤을 목적으로 거래되기에는 경쟁력이 없는 하지만 필요한 그런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서비스들을 서로 상호 간의 그 상호 부조와 또 협력과 연대와 호혜의 정신에 기초해서 실행하는 그런 경제를 사회적 경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 사회적 경제 중에 이제 제도화되어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라 그래서 네네. 이게 이제 그 일자리 확대를 목표로 정부에서 사회적 그 기업의 설립을 인가하고 그 인가받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인건비를 포함한 그런 재정 지원을 하고 네. 그런 사회적 기업들은 자기가 벌어들인 이윤의 3분의 2를 재투자해야 되는 그런 의무 조항을 갖고 있습니다. 3분의 2이요? 예. 그런 사회적 기업들이 이미 뭐 전국적으로 그 1000여 개 이상 설립 인가를 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자활 후견 기관 혹은 자활 조직이라 그래서 우리 근로 능력이 있는 그런 빈곤층들이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직이 또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네.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밖에도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조례에 따라서 마을 기업 네.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가장 큰 특징은 그게 이윤 추구를 최대의 목적으로 하는 그리고 경쟁을 그 방식으로 하는 그런 경제라기보다는 상호 협력과 네. 또 공유와 공유. 이런 거에 기초해서 우리 사회의 어떤 공익적인 필요 이런 것을 충족해 나가는 그런 경제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우리 전통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예전에 이제 두레라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서로 부조함으로써 그 필요한 일손을 서로 지원하고 돕는 그런 두레와 같은 우리 전통적인 그 경제 형태도 이 사회적 경제의 원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큰 틀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가치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틀을 다시 네. 짜자. 저는 그렇게 이해를 좀 네네네. 했습니다만 의원께서 제안한 그 사회적 경제 기본 법안 속에 담긴 그 구체적인 내용을 오늘 이 시간에 다 다루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핵심 내용들을 좀 설명. 이게 아무래도 이제 기본법이다 보니까요. 그 사회적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 또 운영 원리, 가치, 운영 원칙 이런 것들을 담았고요. 또 사회적 경제를 육성하기 위한 정부와 또 민간의 공동 거버넌스 기구로서 네. 사회적 경제위원회를 설치하고 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걸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 조직으로서 사회적 경제원을 설립하자 네. 이런 제안을 담고 있습니다. 뿐만 네. 아니라 사회적 경제의 전반적인 인프라라고 할까요? 내지는 생태계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 재정 지원, 뭐 기금의 설치, 그다음에 세제 지원과 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우선 구매 네. 이런 등등의 내용들을 지원의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하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회적 경제를 거론할 때 자주 나오는 것이 앞서 말씀 중에도 나왔습니다만 사회적 경제 생태계라는 말이 있던데요. 이 사회적 생태계가 바람직하게 구축되기 위해서 어떤 선결 조건이 필요한지, 어떻게 갖추어져야 이 생태계가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사회적 경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 경제와는 다르게 이게 이윤을 목적으로 경쟁하는 그런 경제가 아니다 보니까 사회적 경제의 운영 원리에 맞게 그 상품과 서비스, 자금의 거래망을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기존의 시장 경제 영역과 직접적인 경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죠. 규모도 영세하고 예. 또 이게 근본적으로 지향하는 가치가 다르기 다르죠. 때문에 그런데요. 예. 근데 이거를 시장에서 똑같이
기존의 회사들하고 경쟁해라.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사회적 경제 생태계라는 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경제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자금, 그런 자금의 원천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사회적 금융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가장 곤란을 겪는 게 이제 판로입니다. 네. 이게 상품이든 서비스든 어디를 통해서 팔 거냐. 그렇죠. 예.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사실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외국의 사례도 그렇고 우리도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회적 기업의 사례를 말씀드렸고 또 장애인 고용 기업에도 그런 사례가 있는데 네네. 공공 조달에 있어서 네. 일정하게는 그 가산점을 주거나 아니면 공공 조달 시장의 일부를 할애해서 그 사회적 경제 조직들에게 우선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우선권을 부여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가능한 한 사회적 경제 운영 원리에 맞게 네. 조성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사회적 경제는 이 상호 간의 어떤 민주주의의 원리에 기초한 그런 협력 또 연대 네. 이런 거에 기초해서 운영되는 경제이기 때문에 민과 관이 거버넌스를 그리고 네트워크를 잘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런 그 지역의 풀뿌리 사회적 경제 조직을 잘 육성하기 위해서 그 중간 지원 조직들을 네네. 잘 만들고 중간 지원 조직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들을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이게 이제 사회적 경제라는 영역이 아직은 그 막 시작되는 그런 맹아 단계에 있고 또 지금은 이제 뭐 우리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는 게 거의 계산하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미미하기 때문에 네네. 이걸 이제 어떻게 인큐베이팅해서 그 영역을 잘 키우고 더 나아가서 국민 경제에서 기존의 시장 경제나 혹은 공공 경제와는 다른 어떤 사회적 경제의 영역을 이 구축하고 그걸 발전시킬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인큐베이팅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사실 말씀 중에 그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 인큐베이팅의 측면에서도 이런 어떤 그 민관 거버넌스와 또 이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정 부분 뿌리를 내릴 때까지는 무균실처럼 네. 그 시장 경제에서 어쩔 수 없이 독을 입어야 되는 그걸 좀 배제하는 어느 기간이나 이익이나 뭐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회적 경제의 영역이나 비중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굉장히 작습니다만 네. 외국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협동조합 조직만 보더라도 네.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선키스트라는 예. 그 캘리포니아의 오렌지 예, 주스를 있죠. 만드는 그 선키스트가 협동조합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주식회사가 아니고요. 그리고 뭐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바르셀로나 FC라는 세계적인 축구 예. 클럽이 바로 바르셀로나 시민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그런 협동조합 구단입니다. 그렇군요. 또 캐나다의 그 퀘벡시라는 곳이 있는데요. 네. 그 퀘벡시에서는 전체 그 퀘벡시 경제의 거의 뭐 절반 가까이를 이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이나 이런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이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규모 있고 네. 그 한 사회에 그런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그렇게까지 발전된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단지 실험적이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 이제 앞서도 의원님 말씀 중에 계속 등장했던 단어가 협력, 연대, 네. 호혜, 또 협동, 자율 이런 단어들을 쓰셨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본 취지가 뭐 서로 돕는 호혜, 연대 네네. 핵심 키워드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경제위원회 구성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구성, 또 역할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사회적 경제를 구성하는 주체들이 고르게 여기에 참여해서 각자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거기에는 이제 정부 부처도 포함이 되고 네. 또 사회적 경제 조직의 당사자 그리고 이 사회적 경제 분야의 전문가 이런 분들이 모두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제 참여자의 어떤 주체성과 자율성과 민주성 이런 사회적 경제 운영 원리를 잘 준수해서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그런 민관 거버넌스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구성하에서 그럼 어떤 역할을 해내게 될까요? 이제 이 사회적 경제 위원회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그 사회적 경제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경제의
육성과 발전의 방안을 여기서 결정하고 또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이 지원과 관련된 그런 제반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민관 거버넌스 의사결정 기구이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보면 사회적 경제 정책을 총괄적으로 여기서 다루고 네. 또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기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역경제와 또 중앙정부 관계부처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될 이 광역사회경제지원센터를 설치한다 하는 내용도 담겨 네, 있습니다. 네. 이 광역사회적 경제지원센터는 어떻게 이게 이제 구성이 광역 되는지? 단위의 지원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역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네. 사회적 경제라는 것은 이 공동체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네. 그 지역적 기반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또 우리 지역 주민들과의 생활 속에서의 그런 호흡과 또 교감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지역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중앙정부 부처에서 어떤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것을 이제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지역 차원의 어떤 순환 경제의 틀로 네. 그렇게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런 지역적 특성에 맞는 지원 방식이 필요한 거고 네. 이 광역사회적 경제지원센터를 설치하는 취지도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역의 사회적경제위원회, 아까 제가 앞서 사회적경제위원회 네네. 만들었듯이 그걸 예. 지역별로도 만들거든요. 예, 예. 이건 거버넌스 기구가 있고 네. 그것과 함께 이 사회적 경제의 생태계 모델을 전략적으로 고민하고 지방 정부와 함께 그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구축하기 위한 그런 실질적인 집행의 역할을 집행 역할을 그런 담당할 그런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 이 광역 사회적 경제센터가 기능을 하도록 이 법안에 그렇게 내용을 마련을 그럼 했습니다. 굳이 나누자면 사회적경제위원회가 상부 기관에서의 역할을 하고 지방에 가서 자신의 특성에 맞는 것들은 방금 얘기하신 광역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하나는 이제 의사결정 실행을. 기구이고 네. 거버넌스 기구이고 네. 이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지원센터는 중간 지원 조직이면서 실행기구라 실행까지.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자금 얘기를 네, 하셨습니다. 네, 네, 네. 자금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선결 조건이다 하신 건데 이런 문제와 관련된 사회적 경제발전 기금을 설치하고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어떻게 조성하고 또 어떻게 운영하게 될까요? 결국에는 이제 공공과 민간이 공동 조달하는 형태의 기금 조성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그런 어떤 간접 금융 방식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단기간에 성과가 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기간에 실적이 그렇죠. 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인내 자본의 성격을 장기적 관점에서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기다려야 된다. 그런 걸 인내 자본이라고 하는군요. 그런 네. 인내 자본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게 서울시에서 이런 사회적 경제 자금을 위해서 500억 원을 출연해서 네. 민간과 공동으로 1,0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자 이런 정책을 추진했었는데 이게 민간의 조달이 생각만큼 안 돼서 목표 달성이 안 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런 사례들도 한번 잘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기존의 자본시장을 통해서 즉 은행이나 예. 뭐 이건 주식을 발행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 그 주식시장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 조직의 자금 조달을 위한 별도의 이 시장이 필요한 거고 네. 그런 차원에서 이 기금을 운영해야 된다. 이 필요성을 법안에 담았습니다. 네. 자, 이게 사회전만 중앙정부, 지역 정부, 지방정부까지 포함해서 정말 방대한 계획이자 밑그림입니다.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좋겠는데 실효성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조만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네.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지금 저도 법안을 발의했지만 네. 우리 새누리당의 유승민 의원님을 대표 발의자로 해서 새누리당 법안이 발의가 돼 있고요. 네네. 또 새정치연합의 신계륜 의원님을 대표 발의해서 예. 3개의 법안이 제정법이 발의가 돼 있고 예. 내용상 일부 차이는 있지만 거의 유사한
정신과 기본 가치 취지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정기국회 때 꼭 이 법이 네. 제정이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제정되도록 노력을 함께 할 계획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일단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는 기대도 크지만 또 한편에 우려도 동시에 있습니다. 이게 사회적 경제에 대한 그 지원, 네. 제도화 예. 이런 걸 필요한데 자칫 이 지원과 제도화라는 게 사회적 경제의 기본 정신과 가치, 즉 자율성과 협동과 연대 이런 것들을 훼손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한편에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원이라는 측면과 기본 가치를 유지하는 측면이 동시에 네. 존중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제가 앞서 이제 두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네네.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오랜 그 이 자조 경제의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간 자체의 노력으로 지역 순환형 경제를 사실 우리 과거에 그 마을에서 혹은 시골에서 그 우리 부모님들 이렇게 네. 살아오셨던 모습을 떠올려 보면 특별한 그런 어떤 그 경쟁이 없어도 특별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그런 어떤 경쟁 없이도 지역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그랬죠. 상부상조하면서 그랬죠. 예. 지역 사회라는 게 운영이 됐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또 이게 이제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98년도에 정부 차원에서 양극화 극복을 위해서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육성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네네. 여기 앞서 말씀드렸던 자활 조직이 그렇고 예. 또 사회적 기업도 예, 그런 예.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의 이제 경험과 맹하는 축적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걸 이제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한 단계 더 그 확장하기 위해서 조금 더 체계화된 그런 어떤 이 지원과 또 제도적인 준비가 네.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이제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추진하는 취지이고요. 네. 저는 사회적 경제가 대한민국 GDP의 5%만 만약 점하게 된다면 네. 정말로 다른 사회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다. 그렇게 네.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모든 것이 거래되고 모든 것이 상품이 돼서 사고 파는 이 시장 경제라는 것이 특유의 역동성과 또 생산력 그리고 효율성 이걸 갖고 있지만 항상 그 반대편에는 시장의 실패라는 것이 그렇죠. 존재합니다. 예. 뿐만 아니라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 뭐 이걸 공공 경제라고도 부르는데요. 마찬가지로 정부의 실패라는 것도 존재하거든요. 더 이상 이제는 이제 시장 경제나 공공 경제만이 아니고 우리 민간이 주체가 돼서 또 자율성에 네. 기초해서 경쟁의 방식이거나 이윤 추구의 방식이 아닌 협력과 공유와 공익적 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회적 경제를 육성해 넘으로써 이게 상호 보완적으로 오히려 우리 경제 전반을 네. 좀 더 윤택하고 또 더 균형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기묘한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의원님께서는 지난해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많은 후원금을 모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이른바 개미 후원자들의 힘이라고 전해 들었는데 그만큼 하실 일도 많고 네. 아마도 차후의 계획은 지금 이 재정법을 좀 다지고 다져서 좀 뿌리 내리게 하는데 역점을 두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네.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그 이제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 또 위기들이 있지만 저는 크게 두 가지가 굉장히 아주 구조적인 위기이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가 이제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고 네. 하나가 이제 양극화 예. 문제입니다. 이 둘 다가 사실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떨어뜨리고 지속 가능성을 의심케 하는 그렇죠. 그런 구조적인 위험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는 저는 뭐 여야 진보 보수 이걸 떠나서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성장의 과실이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동시에 우리 경제와 사회 전반의 어떤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합계 출산율이 1.2 정도밖에 그렇죠. 안 됩니다. 네. 세계적으로 고령화 국가라고 하는 일본이 1.4인데 일본보다 낮은 수준이거든요. 이대로는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성,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네. 우리 제도 전반에 대해서 정책 전반에 대해서 이런 구조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어떤 노력 정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도 그런 점에서 뭐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함께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뭐 당면한 과제이기도 하고 멀리 내다보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좀 잡아주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활발한 의정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입법 데이트 오늘은 정의당 박원석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